도전과 열정, 패기의 상징인 벤처 산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기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리는 벤처라고 부른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낸 것은 IT 벤처 산업이었다. 벤처가 가진 도전과 실패를 넘어선 불굴의 창업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창업을 해요. 창업은 약간 마약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성공과 실패를 겪어온 벤처 1세대. 그들에게 실패의 경험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실패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실패하면 더 빨리 성공할 것이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중에 더 큰 실패로 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지까지 갔을 수 있다. 어찌 보면 나한테는 행운이었다. 최근 벤처 창업의 본고장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를 공유하는 실패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창업과 실패가 교차하는 벤처업계에서는 이 실패담이 무엇보다 훌륭하고 생생한 교과서인데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를 창조의 디딤돌로 삼으면서 벤처의 흥망성쇠를 이끌고 있는 1세대들의 실패담, 이른바 성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들의 실패담 속에는 과연 어떤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실패와 재기, 성공에 관한 10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봅니다. 대한민국 벤처 산업의 흥망성쇠는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다. 지난 2013년 기준 벤처기업 총 매출은 198조 7천억 원, 국내 총 생산의 13.9%를 차지, 중소기업과 비교해 매출액은 2.4배, 고용 인원은 6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벤처수 3만 시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벤처 1세대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본다.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맨날 똑같아요. 부모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한국판 테드로 1일 평균 조회수 50만 건을 달성하며 강연 프로그램들의 돌품을 몰고 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온오프믹스에서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온오프믹스닷컴 거기서 강연 확인했어요. 청중들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강연 참여 신청을 한다. 온오프믹스는 행사자와 참가자를 연결해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임 행사 전문 포털 서비스. 지난 2010년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약 3만 8천여 개 모임을 중개한 국내 최대 모임 문화 플랫폼 업체다. 온오프믹스의 장점은 안정된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이다. 일맥요연하게 다양한 주제, 다양한 테마의 다양한 종류의 강연과 세미나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참가 신청을 하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창업에 도전, 벤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30대 청년 창업인 양준철. 온오프믹스 처음 시작할 때 2010년, 2011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도 없는 사업한다. 멍청한 놈이다. 저면서. 안 될 사업을 왜 31살의 젊은 사업가지만 그는 이미 창업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 CEO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업하셨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쯤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조금 이른 독립을 했어야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의 어린 가정 형편을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렵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랑 이렇게 딱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자극적으로 다가왔고요. IT 벤처의 신화였던 스티브 잡스는 어린 양준철의 삶도 바꿔놓았다. 제2의 잡스를 꿈꾸던 그는 일찌감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로를 결정했다. 저는 의정부에서 살았었는데 창업 도와준다고 하는 학교여가지고 여기가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경기도 평택까지 유학을 왔었죠. 그가 꿈에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어준 소중한 선생님과의 인연이 있었다. 서울에서 그렇게 그 얘기하고 반가워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라. 늘 저는 이것이 이것이 하나의 흔적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찬 꿈을 가슴에 품고 학교를 찾아온 당찬 17살 소년. 아직 그때 되게 말랐었는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의 눈에 비친 소년은 눈빛부터 남달랐다. 교장으로서 어쨌든 여기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네가 원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특성화 교실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교장 의지로 하겠다 이런.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창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2001년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처음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홈페이지 개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서버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고요. 첫 번째 창업에서 최연소 벤처 창업인으로 불리며 매스컴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됐다. 사업에 신경 써야 할 때 사업보다는 조금은 외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결국에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을 내고 성장하지 못했었고, 사업 자체보다 겉모습에 치중했던 첫 번째 창업은 결국 실패의 수순을 밟았다. 그러던 중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된다. 한 명이 이제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찾아왔어요. 23살짜리 창업자였죠. 저는 18살. 그 사람은 23살짜리 창업자였는데 명함 2개를 주면서 자기가 이미 법인을 2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매일매일 소고기를 사줬던 것 같아요. 그냥 고기 사주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스케일이 다르구나. 정말 나랑 다른 창업자구나. 배울 게 많겠구나 하면서 엄청 믿고 따랐는데 그 10억을 다 쓰는데 한 8개월 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회사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외제차 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트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제가 빠져나올 때쯤에 고3이었는데 제 앞으로 빚이 생기게 됐죠. 어린 나이에 배신의 상처와 빚까지 떠안게 된 그는 세상을 향해 원망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다. 뼈저린 인생 경험은 너무 일찍 그를 찾아왔다. 빚을 졌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에 되게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아버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부도가 났었는데, 저 역시 사업에 실패를 겪게 된 게 어떤 사람을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겪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싫었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세상과 단절한 그는 마음속 울분을 온라인 속에서 쏟아냈다. 그 당시에 블로그에 되게 나쁜 글들을 많이 썼어요. 뭐 노동부 장관 삐리리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 당시에 업계 선배님들이 블로그를 사용하시면서 제 블로그를 보시고는 네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고 있다. 네 경험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볼 생각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보고 싶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또 망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IT 업계의 선배들. 7년 동안 다양한 포털에서 근무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덜 익은 사과를 따는 거는 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데, 그 덜 익은 사과
라는 것이라도 알았어야 하는데 과수가 열린 거에 대해서 이게 사과야 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제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창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무지했고 무식했고 뭐 멍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공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가진 20, 30대 청년 벤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극심한 취업난을 불러왔다. 그러나 2014년 대학생 창업 동아리 수 1,883개. 창조경제의 바람을 타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단을 쳐다보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올라가라. 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당신의 일이 시작된 거라고. 이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더라. 도전과 열정의 상징 벤처 창업. 그 안에 숨겨진 성공의 비밀을 찾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벤처 성공의 절대 법칙이 존재할까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속성을 지닌 벤처 생태계에서는 그 성공의 절대 법칙이 무의미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성공의 확률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벤처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일까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벤처기업 수는 3만 개를 돌파했다. 그 가운데 성장과 수익에 있어서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적지 않다.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큰 성공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을 품은 벤처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벤처 1세대에게 성공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올해로 창업 경력 14년을 맞는 베테랑 벤처 사업가 양준철 대표. 부산에서 이 소프트웨어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생겼는데 창업 관련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에게 자신이 다져놓은 노하우를 풀어놓을 계획이다. 빨리 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똑같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들. 강의 대상은 3년 미만의 창업 초보자와 예비 창업자. 장밋빛 얘기해주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사업 안 될 거다.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사업 아이템들을 발표한다. 이 넘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쿠터 쉐어링이라고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쉐어링 업체는 이미 인프라를 깔아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프라를 깔아놓은 거에서 버튼 하나 추가해가지고 스쿠터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면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닌가 해갖고 누구보다 많은 사업 설명회를 거쳐온 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지 이것이 마련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중요한 기본이죠. 실제로 그는 시장의 문제점을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결시켜 창업에 성공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접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세미나를 열어보니까 이상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행사에서 중요한 건 연사. 그 다음에 그 행사 장소가 어떤 강의나 컨퍼런스를 듣기에 유익한지 그런 것들에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데 전체 1억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 중에 반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선 공연, 홍보,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단계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던 상황. 이 과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해결해주자. 나 행사 진짜 많이 참여했었는데 내가 그 행사들을 왜 여러 군데 찾으러 다녔었지? 한 군데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우리 서비스가 되게 하자.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요 기로에다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기존 행사의 주최와 참여자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과 낭비들을 온오프 믹스가 처리해준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양주철이 저거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한 놈이다. 에이, 저 팀은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양준철 대표. 그는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켰다. 그 결과 2010년 지금의 온오프 믹스가 탄생했고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분위기는 일터로 이어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정답 찾지 말고 내 정답 찾으려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나는 배웠다 얘기하거든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래야 돌아오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슴이 온전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뭐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되지 않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 시장을 흔히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벤처 창업 아이템의 성패는 바로 이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에 달려있는데요. 지난 한 해 청년 창업사만 17,000여 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아이템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성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청년 창업의 훈풍이 불고 있다. 2014년 대학생 창업 동아리 수 1,883개. 창업 분야 1위는 단연 지식 서비스업으로 참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벤처 창업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과연 바람직한 창업 아이템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거를 특히 사업으로 한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유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용해야지만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훌륭한데 왜 당신이 해야 되는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탁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남이 할 수 없어야 돼요. 남이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수많은 경쟁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내가 받는 대가가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을 찾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겁니다.
벤처 신화를 향해 재도전의 날개를 펼친 이들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불굴의 벤처 정신 아닐까요?